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1차 TV 토론에서 소위 카밍아웃을 했습니다. 아주 떠들썩했었죠. 이것이 각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심지어 그토록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던 하태경 후보에게 이번만큼은 잘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후보가 조국 수호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것이 왜 중대한 사안인가, 그것을 이야기해야 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조국 씨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아들 그리고 딸 진학하는데 서류를 위조했다. 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이죠. 부모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사실 이게 조국 씨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소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밖에 나온 것은 사인으로서 사인인 조국, 사인인 정경심, 그들의 지위가 비록 교수였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런 것이죠. 전체 국민에 대한 범죄라기보다는 바로 입시 부정, 그것과 관련해서 온갖 범죄가 다, 그 범죄 혐의를 다 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보통은 부모라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종합 세트로 일을 저지르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그들이 소위 권력층이다 하는 것을 이용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조국 씨가 청와대에 있을 때 문재인 정권의 시작부터 그가 거기에서 나올 때까지,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나올 때까지 공무원으로서 저지른 범죄, 이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와 있는 지금 그 정경심 씨와 관련된 이러한 것과는 별개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배반한 죄, 국가를 배반한 죄, 이제 이런 아주 큰 그런 범죄 혐의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고 법적 책임을 무겁게 지게 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두고 홍준표 후보는 갑자기 정경심이 불쌍하다, 측은하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진작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정도였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이번에 TV조선에서 토론회를 하면서 본인 입으로 그 소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국민이 들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보수 우파 국민만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도라고 하는 그 넓은 층, 극좌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것을 홍준표 후보는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죠. 홍준표 후보가 파란 준표로서 좌파 측의 그
역선택 효과, 그것을 누려왔는데 계속 이게 올라가니까 이제는 그냥 역선택만이 아니고 보수 쪽에서도 지지를 많이 받는 모양이다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됐죠. 그런데 이 조국 수호, 이걸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제 이성을 잃었구나, 이제 그렇게까지 보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역선택 효과는 참으로 가뭅할 만큼 큰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것 말고 어째서 우리 전 국민이 조국을 수호한다 하는 그 극소수, 지금은 그 사람들도 많이 빠져나왔지만 그들 이외의 나머지 국민들이 조국의 행태에 분개했던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조국 수호를 자처하고 나섰는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런 인물이 국민의힘의 그 나름대로 인기 있는 경선 후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당혹감을 느낍니다. 홍준표 후보는 학습 능력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도, 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걸 가지고 홍준표 뚝심이라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이번 토론회를 보니까 이 토론회의 그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겁니다. 그걸 보면 참 놀라운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하태경 후보가 그냥 듣기에 소위 싸가지 없이, 매너 없이 막 밀어붙이니까 진짜 홍준표 후보가 절절매더라. 그걸 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통하는 언어가 따로 있구나. 반드시 매를 들어야 되는 인간이 있듯이 막말을 들어야만 말귀를 알아듣는 인간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국민이 너무나 점잖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처럼 막말만 알아듣는 인간에게는 교훈이 되지 못했던 그런 것이구나.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그 토론이 있고 나서 홍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곧 그 글을 또 고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살펴보기로 하죠. 가족이 연루된 범죄는 대개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만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하거나 불입건하는 것이 제가 검사를 할 때 관례였습니다. 관례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서 사무처리를 늘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의 말에 따르면 홍준표 후보가 검사를 하던 시절에는 한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한 명만 대표로 구속을 하고 나머지는 입건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대충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시절이 언젠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합시다. 그러면 홍준표 씨가 검사를 하던 때가 언젠가 보니까 마지막이 아마 1995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 30년 전이다.
그러고 보면 홍준표 씨가 내가 검사였다 하는 이야기도 이제 그만 울거먹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요. 참고로 홍준표 씨는 법학과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행정학과를 나와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한 그런 사람이죠. 이렇게 된다면 30년쯤 전에는 한 집안이 가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한 명만 대표로 처벌을 했던 모양이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홍준표 씨는 국민을 속인 게 됩니다. 그는 시종일관 이렇게 주장을 해왔으니까 좋습니다.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지 않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그래서 조국의 가족 수사는 과잉 수사였다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 이 홍준표 후보가 여기에 참 중대한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모르면서 항상 끼어들어서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인간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홍준표 씨는 한 가족이 만약에 5명이 사람 5을 죽였으면 그 가족 대표 1명만 구속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입건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믿기지 않는 얘기지만 홍준표 검사가 그렇다고 하니까 넘어가 봅시다. 조국 가족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 홍준표 후보의 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사건에서 조국이 내가 책임지고 구속될 테니 내 가족들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했다면 그 사건은 조국 구속으로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이거 언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관심법으로 처벌을 하든 혹은 괘씸죄로 처벌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인지 법이 법대로 집행이 되는 것이지 가장이 대신 내가 대표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게르만법 시대에도 듣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 홍준표 후보는 지금과 같은 법치 행정을 담당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뭐든지 주먹구구다. 뭐든지 가장 중심이다. 이런 어떤 과거의 그 가부장적 사고. 대놓고 말하면은 아버지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 가족은 내가 보호하겠다는 그 심리인 것은 알겠는데 지금 이것은 집안에서 부부나 자식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아무튼 지압이 조국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남의 집안 일은 왜 참견을 하는지 성도 다른 홍 씨가 조국이 사내답지 못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바람에 그를 압박하기 위하여 부인, 동생, 사촌을 줄지어 구속하고 딸까지 문제 삼은 겁니다. 저는 그 사건을 그렇게 봅니다. 홍준표 후보는 그 부인이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동생이, 그 사촌이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국 수호도 이 정도까지 심한 조국 수호는 본 적이 없는 듯 합니다. 그 딸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성년인 상태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딸은 자기가 과하게 받은, 부당하게 받은 이익을 되돌려놔라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 범죄에 대해서는 가담했다 하는 것을 밝히지 못하는 이 문제, 그거는 지적을 하지 않고 딸도 희생이 됐다. 전부 무죄다.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저는 그 사건을 그렇게 봅니다 하면 눈이 삔 겁니다. 머리가 빈 겁니다. 그 사건을 모르는 자가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누가 홍준표 뽑았습니까? 그런데 정신도 제정신이 아니다 싶은 것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족이 연루된 범죄는 가족 대표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족이 범죄 혐의가 각각 없을 때는 가족을 대표해서 가족 대표가 구속될 이유가 없죠. 다 혐의가 있을 때 그 중에 가족 대표, 가장이 대표로 구속이 된다. 나머지는 입건도 안 한다. 그래서 조국 씨에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과잉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한 이야기는 조국이 가장으로서 내가 구속되겠다고 하지 않고 뒤로 빼니까 그래서 나머지 부인, 동생, 사촌 이 사람들을 구속하고 딸도 문제 삼은 것이다. 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는 수사를 잘못했다 이래 놓고 구속을 잘못했다. 그 다음에는 조국이 구속되지 않으려고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 구속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래서 과잉 수사라고 말한 것이다. 구속 안 되려고 하는 것이 수사입니까? 앞에 자기가 5줄 정도를 이야기한 거는 조국이 구속 안 되려고 했다는 것을 탓을 했는데 과잉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 3줄. 그거야 대표만 구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조국이 구속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과잉 수사 이야기는 할 수가 없죠. 조국 너는 왜 잡혀가려고 하지 않았느냐? 조국 너는 왜 네 부인과 동생과 사촌을 대신 보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법이 아무리 엄중하다 해도 그렇게 한 가족 전체를 짓밟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 국민의 정서와 완전히 정반대로 홍준표 후보는 조국 가족이 가족 전체를 법이 짓밟았다 하는 그 내심의 증오까지 보입니다. 어째서 조국과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인가?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 홍준표 후보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 지가 이미 오래됐다 하는 겁니다. 그의 신념이다. 신앙이다. 이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과잉 수사다. 거기에서 넘어가서 조국 가족 전체를 짓밟았다. 참, 이 말을 보면 조국 가족이 초토화되고 처참하게 짓밟힌 그 한이 맺힌 그 한을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절절히 써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국 수사가
부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니, 가족을 짓밟는, 그리고 앞에 보면 지금 구속된 사람들은 다 조국 대신 들어간, 그러니까 이런 뜻이군요. 조국 수사가 부당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조국 1인에 대한 수사가 부당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과했다, 과잉 수사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부당하지 않지만 과잉이다. 이 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이제 비굴하게 눈치 보면서 한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가족 전체를 짓밟는 그런 과잉 수사인데, 그리고 자기가 검사할 때의 관례를 무시한 그런 수사인데, 그게 부당했다는 생각이 없지만 지나쳤다. 이것은 거짓말이죠.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거짓말이죠. 내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고 조국 편을 드는 것이지만 이렇게 돼야 하겠죠. 그건 제가 검사를 할 때 가졌던 수사 철학이었습니다. 이렇게 끝을 냅니다. 여기에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앞에 두 번째 줄에 그 가족 중 대표만 구속한다 하는 것이 제가 검사를 할 때 관례였습니다, 이랬죠. 관례라는 것은 그 검찰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그건 이례적인 거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마지막 줄에는 제가 가지고 있던 수사 철학이었습니다. 홍준표 개인의 잘못된 철학이었다. 이거 홍준표 씨가 검사였을 때 수사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법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 법이라는 것은 후하게 집행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또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죠. 홍준표 씨가 했던 수사, 그 과정에서 빠져나간 사람이든 기소가 된 사람이든 전부 이와 같은 고무줄 수사, 원님 수사, 이런 것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다들 피해를 입은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불성실한, 그리고 잘못된, 위법한 임무 수행을 하는 검사를 두고 일을 시켰던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1995년에 검사를 끝낸 30년 전에 자기 개인적인 수사 철학, 이걸 가지고 지금 조국 수사를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조국 부인, 동생, 사촌, 딸, 이들은 결백하다. 나는 조국에 대해서는 비호를 하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 가족 전체가 짓밟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글을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한 글을 보면 이제 자기가 누구를 비난하는지 그 이름을 써놓고 싶었던 모양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을 안정시키는 것도 검찰총장의 책무라고 하면서 조국 수사는 문재인 정권 안정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윤석열 후보가 자기 지인에게 고백했고, 그게 책으로도 출간된 것도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기에서 홍준표 후보가 자기의 기억이 자신이 없다 하는 것을 몇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게 보이죠. 첫째는 지인에게 고백했다는 그 지인이
홍준표 씨 자신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거 책임지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지인이 나와서 증언을 해주어야 하겠죠. 그 다음에 그 고백한 내용, 그게 책으로 출간됐다 하면은 책으로 나왔든 말았든 하겠죠. 책은 세상에 보라고 내놓는 것이니까. 그런데 책으로 출간된 것도 있는 것으로, 그러면 출간이 됐다는 건지 아닌지, 그 중에 일부가 있다는 것인지, 이런 애매한 잘못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 놓고 마무리는 기억합니다. 홍준표 후보의 그 흐릿한 법도 대충 기억하고 대충 주장하는 사람이 이런 거를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 그거야 99%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하고 상대방한테 욕만 하고 가겠다. 이런 심사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앞에 홍준표 후보가 소개한 이 글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순서도 똑같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 책을 갖다가 제시하십시오. 홍준표 후보는 기억 말고 기록을 제시하면서 비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따지느냐 하면은 요즘 우리 국민은 거짓말에 두드러기가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인간들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까지 계속 거짓말을 하는가?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 나가겠다는 인간들조차 그냥 입에서 되는 대로 뱉어놓고 책임을 안 진다. 그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홍준표 후보가 토론에서 했던 이야기도 헌법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그저 우격다짐으로 지금까지 홍준표의 체면을 그걸 좀 봐주느라고, 아니 경선 후보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좀 인간 대접을 해주느라고 사람들이 참고 있으니까 한 8월부터 혹은 그 전부터 계속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왔습니다. 틀렸다고 말을 하면 그걸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그냥 좀 듣고 고치든지. 그래서 무슨 민주노총을 해산하겠다느니 사실 파리 한 마리도 잡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물이 입으로만 그렇게 헌법을 뒤집어서 헌법의 뜻도 이해를 못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사면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그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매일을 보내지 말고 제대로 국민에게 그래도 내가 뭔가 서류를 보고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책임을 질 능력이 있습니다. 내 정신 아직 멀쩡하고 내가 헌법이건 법률이건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보여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 수사는 여권 내 권력 투쟁의 산물이지요. 이게 국민이 우라가 치미는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동안에 저질렀던 일,
느닷없이 되지도 않는 개헌을 하겠다 하고 그걸 밀고 다닌 일들, 적폐청산을 한다 하면서 거기에 앞장서서 다녔던 것들, 이런 거 지금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조국 씨 부부, 그 자녀들, 그것도 다 큰 자녀들 입시 부정 문제, 그거 국민들이 대단히 분노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모가 됐든 또 입시를 치르는 당사자가 됐든 이 입시 부정이라는 것이 권력층이, 더구나 교수라는 자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입시 부정을 했다. 그것도 막강한 청와대 인맥을 끌어가면서 국민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여기는 좌우가 없습니다. 다 분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권 내 권력 투쟁의 산물이다. 그러면 죄는 아니고 그냥 정치 싸움 때문에 이게 나왔다 하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일 겁니다. 그런 사건을 두고 우리 측이 흥분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의 오래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가족 수사가 가혹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지금도 생각한다면 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죠. 왜 이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은 지난 이 말이 나오고 바로 국민들이 분노가 표출됐기 때문입니다. SNS를 통해서, 그리고 언론사를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당원들이 말할 수 없이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다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 홍준표가 자기 양심은 조국 수호인데, 조국은 백옥같이 깨끗한데 그놈의 표 때문에 하도 저렇게 나를 이 생각 안 바꾸면 버리겠다고 하니까 양심을 버리겠다고 쓴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줄을 보탭니다. 그러나 조국 전 가족 몰살 사건은 홍준표의 수사 철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치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홍준표 그 입으로 이런 식으로 나불대는 거를 보고 듣는 이날이 어째서 왔는가? 홍준표 후보는 조국 전 가족 몰살 사건이랍니다. 이게 국민이 억장이 무너져서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홍준표 후보가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조국 수사, 그 조국 한 가족 전체를 짓밟는 그런 수사, 조국 전 가족을 몰살시킨 그 사건, 이거는 정치 수사였다. 조국 가족은 죄가 없다. 그런데 조국 전 가족 수사가 가혹하다는 것이 오랜 홍준표의 신념이랍니다. 가혹했다. 가엾고 가슴 아팠다. 조국과 정경심과 그 딸, 아들, 그 집안, 그걸 보면서 홍준표는 가슴이 아팠답니다. 전 가족을 몰살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은 법을 위반한 그들에게 가혹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보면 우리는 가증스럽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전 가족을 몰살시켰다고 합니다. 이거 조국 씨도 안 하는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 조국 씨가 홍준표 후보가 올리는 글을 링크해서 갖다 놓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양대 진영으로 봤을 때는 적과 내통하는 자가 홍준표가 아니냐. 아니 그보다 더한 커넥션이 있을지도 모르죠. 내놓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조국 집안을 전 가족을 몰살했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 조국 씨 집 그거부터 보기로 하죠. 조국 멀쩡하게 잘 있습니다. 조국 아들 잘 있고 조국 딸도 잘 있습니다. 조국 마누라 잡혀갔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알고 있고 홍준표는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잡혀간 사람들, 피의자, 피고인 다들 본인이 범죄 행위를 한 자들입니다. 특정 범죄 행위를 하는데 옆에서 보고 신고 안 하고 방임했다고 끌려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각자 뭔가를 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홍준표만 모른다. 그런 것이죠. 물론 홍준표 씨 말대로면 그가 광분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 집안의 대표는 마누라여서 대표가 간 건 맞는데 대표가 여자여서 홍준표는 참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항상 사내답다. 남자가 어떻고 가부장이 어떻고. 아니 부인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는데 남편이 가면 됩니까? 조선시대입니까? 그때는 그 효자 이런 게 있어서 아버지 대신 아들이 태나 장이나 이런 것을 아버지가 맡고 혹시 사망할까봐 아들이 대신 맡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부인이 사람을 죽였으면 부인이 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형을 받는 것이죠. 남편이 대신 받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그래서 자기 아내를 후원회장에 앉혔습니까? 집안에는 돈을 그대로 지키고 싶어서 만에 하나. 이 소리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조국 씨 고향집을 봅시다. 조국 씨 어머니 잘 있습니다. 조국 씨 동생이 잡혀갔죠. 그런데 조국 씨 동생의 마누라 잘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위장 이혼하고 돈을 다 챙겼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있습니다. 그 집안도 대표 한 명 잡혀간 거 맞습니다. 홍준표 논리대로. 이거 과잉수사 아니고 가혹하지 않습니다. 이 피의자 피고인 된 사람들 다 같은 사건에 이렇게 연관이 돼갖고 제각기 역할이 있었습니다. 결백했다. 전혀 관계없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하고는 아예 사안이 다르죠. 조국 씨의 오촌 조카 별도 사건으로 잡혀갔습니다. 사촌 바뀌니까 따로 계산해야겠지만 역시 그도 별도로 대표로 갔습니다. 조국 씨 돈 이야기 좀 해보기로 하죠. 조국 씨 아파트 그대로 있습니다. 조국 씨 법인 돈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웅동학원 그걸 바치겠다 어쩌겠다 하더니 그거 등기이사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이사장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내놓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10원도 내놓지 않았다. 조국 씨 서울대 교수
그 직장도 그대로입니다. 월급도 나오고 그 딸도 의사하고 있고 뭐 그 사이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국 씨 돈 손해본 거 없습니다. 지금 그 딸이 의사 그 영업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게 조국 씨 딸이 취한 이익이라고 했을 때 그 이익이 어째서 그에게 돌아갔습니까? 범죄 때문에 이익을 본 거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는 게 올바른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공무원 범죄, 정말 큰 국익을 해치고 국민을 해치고 우리 헌정사에 금이 가게 만든 그 범죄는 내일 혹은 또 다른 날 논의할 겁니다. 그거 빼고 지금 그나마 재판을 하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가족 몰살 사건이라고 하는 홍준표 씨는 무슨 정신으로, 무슨 신념으로 이 소리를 한 겁니까? 조국 씨 관련해서 한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와서 양심을 버리고 할 수 없이 표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가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동조하겠다고 하는데 양심 버리지 마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금 이 한순간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양심을 지키고 경선 후보에서 사퇴하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아까 첫 질문에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노골적인 정치 협박에 대해서 침묵하시는데 제가 비판을 했고, 두 번째는 썸 탄다 그러죠. 아주 뭐 사이가 좋게 친하게 지낸다는 젊은이들의 언어인데, 제가 놀란 게 조국 교수랑 요즘 썸 타고 계시더라고요. 홍준표 후보 페이스북을 조국 교수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같이 두둔하고, 왜 그러나 봤더니만 아까 이제 일부만 말씀하셨는데 그 조국 가족 수사는 과잉 수사다. 집요하게 조국 동생 구속하고 오촌 조카 구속에 딸 문제도 건드렸다. 심하게 했지. 목표가 조국 퇴진이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 수사한 거다. 근데 이 이야기들 정경심 사랑해, 조국 지켜라. 그분들 좋아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대놓고 한 것에 대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조국 수사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잘못된 걸 보면 피아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편이라도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고, 그리고 남의 편이라도 잘된 거는 칭찬을 합니다. 아니, 그럼 내가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정가족을 도려가는 수사는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아까 제가 가장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다 보고 이거 완전히 조선시대 경국대전에 나오는 법의식이다. 아니, 개인이 잘못했으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사예요. 헌법적 원칙 아닙니까? 근데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영장 치는 거 판사가 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고 도주에 우려가 있으면 판사가 영장을 쳐야지. 그럼 내버려 둡니까? 내가 조국의 편을 드는 게 홍준표 아니고. 검사한 적 있죠. 그때는 도주 우려가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도망 다니게. 말을 할 기회를 줘야죠. 말씀해보세요. 그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과잉수사가 뭡니까? 과잉수사. 내가 영장 친 게 과잉수사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내 대답할게. 아니, 영장 친 게 과잉수사. 가만히 보세요. 판사가 영장 치는 거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니까.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있으면 영장 청구해야지. 그러면 그거 봐줍니까? 그게 정치검사지? 아니, 내가 이야기한 걸 들어보고 하세요. 내가 슬러트머신 수사할 때 정덕일 그 형제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한 사람만 했어요. 제가 그 이거 보니까 사건도 정치적 고려로 구속 안 했더라고요. 영장 안 쳤더라고요. 정치적 고려. 본인이 정치검사 했다는 걸 고백해놓고 왜 아니. 딴 사람을 정치검사라고
그 정도 하고요. 아니, 이런 식으로 아니, 못되게 그래서, 아니, 저는 막말 없어진 줄 알았는데, 동료 후보한테 못된 짓을 하고 못되게 한다? 아니 그 막말 도지신 겁니다. 막말 도진 게 아니고 우리 저 윤석열 후보. 아이고 그 정도 역량으로